최근에 댓글이 되게 안 좋았어요. 팔란티어 뭐 위험하다 그랬더니 대방꿀 이러고, 엔비디아 팔았다 그랬더니 대방꿀 이러고, 그것 때문에 저희 그 팀원이 질문을 할 거고요.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최근 엔비디아 3분의 1 매도하셨다고 들었는데 매도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일단은 그 라이브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기업이냐 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횡보한 지가 거진 뭐 짧게 보면은 작년 9월, 10월, 11월 그때부터였고, 길게 보면은 횡보 기간을 이게 작년 6월 여름부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전히 엔비디아는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뭔가 그때 당시 뉴스 나온 게 딥시크라고 하는 충격 때문에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설 연휴 사이에 갑자기 엔비디아가 10몇 프로 폭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급락을 했잖아. 근데 그 급락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막 지나고 보면은 지금도 이제 지나가서 거의 다시 원점으로 회복됐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노이즈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어찌 보면 투자자의 감, 배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갔던 포인트 자체도 그 당시에 요게 너무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 10몇 프로씩 빠지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라인을 보니까 200일선까지 밀렸구나. 장기 평선에 밀렸고, 그럼 그 당시에 주봉이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요, 50주선이라고 하는 것까지 쫙 밀리는 걸 보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50주선을 닿은 적이 언제지? 200일선을 닿은 적이 언제지? 라는 관점으로 장기 차트를 쭉 열어보니까 이게 50주선을 마지막으로 닿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2013년도 그 당시에 1, 2월? 그때 200일선을 돌파하고 50주선을 돌파한 이후에 한 번도 닿지 않았던 그 라인까지 밀려 내려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좀 심각하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게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닿았을 때는 거의 기계적으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 타이밍. 그러고는 시장에서의 그런 뭐 나스닥이 비싸다, S&P 500이 비싸다라는 부분이 되게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현금도 좀 확보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어디서 팔지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제가 매도한 시점, 날짜를 딱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언제냐 그러면 요 날이 2월 10일. 근데 2월 10일 날 차트를 딱 확대해서 보여주면은 당시에 이제 134달러 여기서 팔았는데, 요 134달러라고 하는 그 라인이 일본 기준으로 위에 이평선에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이 그어져 있던 라인. 그러니까 이게 200일 이평선에서 사서, 50주 이평선에서 사서 그러고는 반등을 하는데, 그 반등에 있어서도 1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도 되게 무거운 이평선이니까 소위 말하는 1차 현금화하는 라인, 1차 목표 주가 라인으로 그 정도를 처음부터 설정해서 들어갈 때도 그렇게 이제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는 실제로 이제 목표 주가에 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매도를 하느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고, 그러면 이제 30%, 3분의 1 정도를 판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일단 달러도 확보를 좀 꽤 많이 해야 되니까 꽤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점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뚫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뚫을 확률이 한 60% 되고 뚫지 못할 확률은 30%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30% 매도했다라는 점, 절반을 매도했다라는 점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의 확률에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당장 뚫고 올라갈 확률은 30%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반이라 그러면은 당장 뚫고 올 확률은 50%야. 밀릴 확률도 50%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여전히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쓸 거고, 여전히 엔비디아는 150불이라고 하는 그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오늘 당장 이걸 뚫고 이번 주에 당장 뚫고 올라가는 그런 힘은 보여주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판단에서 30%는 팔아놓자. 밀리면 더 사야 되니까. 혹은 내가 다른 종목도 사야 되고, 그러고는 지수가 개박살나서 시장이 개박살나버리면은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설 연휴에 급하게 샀던 부분에 대해서 부분 익절을 했다. 물론 그러고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200일선이 도와주면, 요 밑으로 이제 내려와가지고 200일선이 도와주면은 팔았던 거 다시 사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오고 현재 결과적으로는 딱 요 올랐던 요 고점 라인, 그러니까 최근에 어찌 보면 이제 2월 18일에 왔던 요 라인을 보면은 딥시크 폭락이 오기 그 직전 금요일 종가, 금요일 가격대 그 라인에서 밀렸어.
지금 완전히 시장이 알고리즘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실적 발표도 2월 말에 있는 상황이고 그럼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로 신고가를 쓰고 올라가는지 그게 아니면은 다시 한번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200일선 혹은 뭐 이게 뭐 그 밑으로 해가지고 $100 초반대까지 이제 3월, 4월에 한번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다음 매도 포인트는 실적 발표 여기 이제 보라 색깔로 있는데 이 실적 발표 날짜가 지금 현재 2월 26일 그래서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2월 26일 날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2월 27일 날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날 텐데 그때의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다 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사서 신고가 추격 매매를 할 건지 신고가 또 들어가면 신고가 매매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이제 그 숏을 잡고 있던 사람들 포지션이 없던 사람들 다시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아주 센 뭔가 그런 출발 포인트가 되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153, 요 전에 있던 $153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규 매수에 더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으로 더 따라 붙을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2월 25일, 6일, 7일 날 뜬 눈으로 엔비디아 실적 IR 보고 차트 보고 뉴스 보고 기업 분석 보고서 나오는 거 보고 투자 의견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좀 더 FM에 가까운 방법으로 돈을 벌 기회가 온다라는 점. 여기서 뭐 숏을 잡을 수도 있고 보유자들 매도를 해가지고 익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냥 매도는 진짜 현금이 없어가지고 매도를 좀 한 거고 달러가 부족해서 매도를 좀 한 거고 여전히 지금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 방법 그 완성된 빅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에서 스윙 투자하는 고점 스윙 투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즐겨야 될지 던져야 될지 의사결정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서 이게 뭐 태반꿀 하시는데 판 거는 진짜 현금이 없어서 판 거고 일부만 판 거고 1차 목표가에 와서 판 거고 다 팔지 않았습니다. 다 팔지 않았어요.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 올해는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주식 안 좋으면 전 세계가 다 개박살이 난다는 뜻이고 그 미국 주식은 우리가 이번 강의도 그렇고 지난 강의도 그렇고 맨 첫 번째에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 유동성을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연준을 체크해야 된다. 금리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뭐 개박살 날 이유가 딱히 없다. 그리고는 우리가 과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신용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이상에는 개박살 날 이유가 없다. 근데 지금 뭐 연준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유동성 증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미국도 지금 금리 인하는 멈춘다 그러지만 당장 지금 2025년 2월 달 기준 이번 달 기준에서 나온 뉴스는 QT를 하고 있는 거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거를 멈추겠다라는 얘기가 딱 나온 상황인데 그런 부분 놓고 보면은 여전히 유동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QT를 멈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고는 뭐 금리 인하도 계속해서 인플레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세가 걱정이 되는 거고 정책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 더 시장을 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어렵다 에이 시장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유동성을 기준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유동성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은 여전히 시장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는 문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뭐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거 바로 열어서 보여주면은 여기 포드 PER 이 포드 PER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31배, 27배, 29배 막 이렇게 나오는데 포드 PER이라는 것 자체는 그 1년 동안 1년 뒤에 내가 1년 동안 주식을 보유했을 때에 나오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 성장과 환원과 주주 환원율 이런 거 다 현금 흐름 다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예전 기준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면은 포워드 PER이 대충 한 20배 초중반 정도로 나왔었는데 포워드 PER 기준으로도 근데 지금 현재는 포워드 PER이 30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코로나 이전 대비 한 20%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서 그 비싸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뭐 지수단 S&P 500이나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올해는 많이 올라봤자 10% 정도 오르면은 뭐 쏘쏘할 거다. 개인적으로는 S&P 500이 올해 연말 2025년 연말 기준에서 6,500 전후 뭐 잘 가면 6,700 아니면은 뭐 조금 시장이 부진하다 그러면은 6,300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머무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AI라는 엄청나게 큰 모멘텀
그리고는 지금 AR 넘어가지고 로봇까지도 한다 그러는데 그러한 혁신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고 유동성이 여전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이게 가격이 비싸게 거래가 된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뭐 재미가 없다라는 점은 뭐 지수 10%밖에 안 올라가네요 라는 걸 재미없다라고 해석하면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S&P 500 지수는 연애 한 10% 정도 올라갔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추가적인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투자자의 몫이라는 점에서는 종목 장세 이야기하는데 종목 장세라 하면 지수가 위에서 비싸게 거래되면서 그 밑에서 막 이렇게 이제 물장구가 바닥바닥 쳐지는 걸 보고 종목 장세라고 표현한다라는 점에서는 그 종목을 좀 더 이제 그 섹터별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종목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느냐가 이제 개별 투자자들 간에 약간 수익률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박살난다라는 거는 항상 있는 음모론이지만 과거 20, 30년 정도의 차트가 나오면서 누가 어디서 무슨 얘기했지만 더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했으면 더 올랐습니다 하고 유명한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걸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비싸다 빠진다 해도 계속 올라가. 그리고는 또 한 6개월 있다가 비싸다 빠진다 하는데 또 계속 올라가. 그리고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빠질 때까지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쵸. 정말로 시장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문제가 근본적인 이 주식시장의 붕괴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달러가 없어진다든지 미국이 정말 핵공격을 받는다든지 그게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든지 정말 이제 극단적인 거죠. 그게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바이백이라는 시스템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90% 나는 거 맞아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즐기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번님이 유동성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 유동성 지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유동성 지표는 저희 우리 나중에 댓글 달릴 거예요. 요 책에 있어요. 이 강의 보시면은 유동성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유동성 지표를 보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어디 있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뭐 이게 표현해 주겠죠. 그 강의에 담겨 있더라. 가장 중요한 건 M2 통화량을 분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연준의 그러한 시그널을 분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님 노모노디스크 위고비 맞고 매수 매도 결정하신다 했는데 어때요? 매수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1주차에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1년 맞아야 되는데 1년 위고비 존버해보고 살이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하는 몸무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나 노브노에 몰빵 때릴 거야. 그 몸무게까지 가면은 나 다 팔고 노브노에 몰빵 때릴 거야. 돈 내고 다이어트 하는 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